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벽지 위에 황토를 바른 벽면을 도배하는 시공 현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쪽 방은 지금 시트지가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입구 이제 오른쪽 방 이쪽 방은 페인트가 발라져 있어요. 지금 페인트를 2번 정도 시공을 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방은 노본이 돌아가 있는데 이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 장판을 직접 깔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본을 돌렸는데 노본은 다 떨어져 가지고 뜯어내야 되고, 거실은 지금 실크 벽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천정이 우물 천장인데 굉장히 도배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천장이죠. 보통 이런 게 없는 천장이랑 우물천장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거는 한 2배 이상 도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안방이 지금 황토가 발라져 있는 벽면이에요. 기존에 합지 위에 황토를 지금 이제 발라 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 황토를 바른 지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막 그 황토가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발라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딩 같은 데도 황토가 많이 묻어 있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황토가 몰딩에 묻어 있으면은 모든 황토가 다 마찬가지는 아닌데 잘 안 지는 게 있고 또 잘 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렇게 황토가 오래된 현장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 현장은 황토를 바른 지가 진짜 오래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황토가 막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황토 바른 지 얼마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 위에다가 아크솔이나 뭐 프라이머를 바르고 시공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황토만 잘 붙어 있으면은. 그런데 오늘 현장은 그 황토가 지금 거의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토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황토 제거는 사실상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페인트나 황토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벽지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근데 천정은 벽 같은 경우는 뭐 부직포도 붙어 있고 그래서 뜯기가 쉬운데, 이 천정은 합판 베니아판 위에 시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벽지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근데 벽지를 뜯는데 이게 실크 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뜯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지 벽지를 뜯는 거는 그 벽지에 뜯어지는 결을 찾아야죠. 예를 들면은 이 한쪽에서 뜯는데 안 뜯어진다. 그러면은 반대쪽을 뜯어야죠. 반대쪽도 안 뜯어진다. 그러면 뭐 또 다른 쪽을 벽지를 뜯는 거를 시도를 해봐야죠. 그만큼 합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뜯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행히 오늘 이 합지는 지금 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뜯으면은 잘 뜯어져요.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반대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벽지를 뜯으려고 하면은 잘 안 뜯어지죠. 거의 안 뜯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안 뜯어지고 뜯어져도 조각조각 뜯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벽지를 뜯는데, 합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실크 벽지는 또 좀 다르죠. 그래서 다행히 이 벽지가 합지가 잘 뜯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뜯고 시공을 해야죠. 황토가 이쪽 벽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직포 시공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 도배를 한 몇 번 했는데 부직포를 재시공하고 이제 재사용하고 해서 아직까지 저 부직포가 살아 있어요. 근데 이번 도배에서는 저 부직포를 살릴 수가 없죠. 다 뜯어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황토가 오래되면은 다 이렇게 벗겨져요. 물론 페인트도 오래되면 마찬가지겠죠. 근데 황토는 더 빨라요. 이렇게 말라가지고 벗겨지는 속도가 황토는 좀 빠르죠. 페인트에 비해서. 그래서 이 위에 도배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벽지가 다 떨어지겠죠. 저 황토가 저런 식으로 벗겨져요. 그리고 저 황토가 저렇게 많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바닥이
다 그냥 황토가 묻어가지고 마치 무슨 흙탕물처럼 걸레질만 한번 지나가도 바닥이 그냥 흙탕물이 되듯이 지저분해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교체를 하면은 청소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바닥 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상황이죠. 그리고 황토를 저렇게 몰딩에 묻은 황토를 제거를 하지 않고 도배를 하게 되면은 도배를 하는 과정에서 걸레질을 하잖아요. 네, 몰딩에 풀이 묻거나 하면 풀을 닦아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걸레질을 하면서 황토가 묻어가지고 새로 도배 시공한 벽지에 묻는 거죠. 계속 묻어나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도배가 너무 더디죠. 걸레를 빠르냐고. 그리고 황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은 칼날로 저렇게 하면은 이제 벗겨지죠. 다 웬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몰딩을 닦아놓고 도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도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새로 도배한 벽지에 저 황토가 계속 묻어나기 때문에 얼룩처럼 묻어나죠. 그러면 도배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 입구 오른쪽 방은 페인트를 칠을 했는데 페인트를 두 번을 칠을 했어요. 예전에 지금 저렇게 핑크 색깔 나는 페인트를 한번 이제 합지 위에다가 발라놓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한 번 이 이제 진청색으로 페인트를 두 번 시공을 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 이 입구 오른쪽 방도 페인트를 시공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오래됐다는 게 어떤 걸로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냐면은 페인트가 어느 진짜 오래된 거는 저렇게 벗겨져요. 그냥 마치 아파트 베란다에 페인트가 벗겨지듯이 이제 수성 페인트죠. 보통 벽지 위에다가는 유성 페인트를 안 쓰죠. 다 수성 페인트죠. 이런 식으로 다 벗겨지죠. 그러면은 사실상 저게 도배 자체가 저 위에 도배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벽지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어, 얼마 안 돼가지고 다 페인트가 일어나가지고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몰딩에 묻은 페인트는 지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뭐 불걸레질로 지운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쪽 방에 페인트 몰딩에 묻은 페인트는 그리고 도배할 때 사실상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묻어나질 않으니까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저거를 다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배를 하러 와가지고 몰딩에 묻은 페인트를 닦는다는 거는 사실 어렵죠. 그리고 이 입구 이제 왼쪽 방 같은 경우는 페인트는 아닌데 벽지가 지금 떠 있어요. 근데 이 떠 있는데 도배를 한 거의 8번, 9번 이상 도배를 했어요. 했는데 벽지를 한 번도 안 뜯고 했기 때문에 이 벽지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벽지를 이렇게 안쪽에 다 떠 있는 상태예요. 떠 있는 상태인데 전체가 떠 있는 거는 아니고 벽 쪽으로만 지금 떠 있어요. 절반 정도만 벽지가 떠 있는데 두께가 워낙 두꺼워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쪽도 좀 뜯은 상태거든요. 벽지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근데 이 벽지 두께를 보시면은 거의 도배를 8번 이상 한 정도로 두껍죠. 이 벽지 위에다가 몰딩을 새로 했기 때문에 전체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벽지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도배를 할 때마다 벽지가 당기기 때문에 마르면서 조금 조금씩 더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다 뜯을 수는 없고 저 반 정도 한 3분의 1만 벽지를 뜯고 그 뜯어진 부위에다가 실리콘으로 더 이상 뜯어지지 않게 이제 벽지를 붙여주는 거죠. 다 뜯게 되면은 도배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기존에 벽지가 붙어 있는 거를 더 이상 안 뜯어지게 실리콘으로 잡아주고 부직포로 이쪽 면만 시공을 하고 도배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 지금 천정이 저렇게 도배를 해버리면은 벽지 색깔이 금방 변해버려요. 변해버리고 단차도 너무 심하죠. 벽지 두께가 거의 한 뭐 8폭 정도 되니까 표시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렇게 3분의 1만 벽지를 제거하고
부직포로 시공을 한 다음에 도배를 해야죠. 그것이 뭐 물론 다 뜯고 천장을 부직포를 해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오늘 현장이 소폭 합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견적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비용을 맞춰서 시공을 해야죠. 물론 뭐 소폭 합지 들어갈 때 전체를 다 부직포 시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부분적으로는 부직포가 가능하죠. 그리고 천정이 이제 실크 벽지를 거실에 다 뜯었는데 지금 이렇게 누런 부분과 하얀색 부분이 있는데 이 누런색 부분은 실크 벽지 속지예요. 속지가 저렇게 떨어지는 면은 속지까지 다 뜯어내야죠. 안 그러면은 도배하고 나서 다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벽지를 실크 벽지를 겉만 뜯어내고 그냥 속지를 저렇게 둔 상태에서 도배를 하게 되면은 저것도 마찬가지로 100%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현장은 사실상 이 밑작업이 거의 도배하는 시간만큼이나 오래 걸리는 현장이에요. 거실에도 이제 저렇게 그 속지를 두고 도배를 하는 경우는 나중에 하자가 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밑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도배를 시공하는데 이렇게 저 몰딩 부분을 닦아놓고 황토 같은 경우는 닦아놓고 도배 시공을 해야지 저렇게 도배하는 과정에서 몰딩에 풀이 많이 묻거든요. 풀이 묻으면은 그 풀을 닦지 않으면은 나중에 풀이 말라가지고 보기가 싫죠. 몰딩을 닦는 과정에서 묻어난 황토가 벽지에 이제 묻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벽지가 도배를 해도 지저분하게 이제 그런 이물질이라든가 황토가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한 뭐 현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한 곳에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이사를 안 가고 사는 집들이 특히 도배를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런 이제 몰딩이 사실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보통 몰딩을 청소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몰딩에서 묻어난 먼지가 벽지에 묻어나서 사실 이제 좀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리고 거실도 도배가 다 끝났는데 천정이 사실상 제일 오래 걸렸죠. 이 거실 천정이 저 우물 천장 같은 경우는 저 안에를 이제 벽지를 다 일일이 붙이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리고 지금 안방 같은 경우도 다 도배가 지금 끝난 상황인데 이 바닥 청소하는 데만 해도 한 세네 번 이상 바닥을 닦아낸 상황이에요. 그래도 사실 그 약간 황토가 남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거를 뭐 도배를 하는 이제 도배사님들한테 청소를 다 깨끗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사실 뭐 도배 팀들은 풀이라든가 벽지 쓰레기만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가니까 저 나머지는 이제 뭐 청소팀을 부르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셔야죠, 소비자분께서. 그리고 이쪽 방 같은 경우도 지금 천정이 다 뜯어져 가지고 부직포를 시공을 한 부분인데 단차가 조금 이제 보이기는 하죠. 왜냐면은 저 가운데가 너무 배가 나왔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부직포를 냈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표시가 나는 부분도 있고 이쪽은 페인트를 2번 시공한 면인 벽이 방인데 저렇게 페인트가 안 지워지기 때문에 남아 있죠. 이쪽 방은 그래도 뭐 벽지를 다 뜯고 했기 때문에 벽지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예, 오늘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